마음은 마치 정원의 흙과 같습니다. 같은 씨앗을 심어도 흙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비옥하고 깨끗한 흙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만 오염되고 메마른 흙에서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로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큰 행운이 와도 금세 불만을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사소한 좌절에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 모든 차이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토양에서 결정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법구경 첫 구절에서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이 주인 되어 모든 일을 시키고 세상을 만든다. 삿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허물과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앞선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이 주인 되어 모든 일을 시키고 세상을 만든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과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듯이 이 두 구절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늘 고통스러워 보이는지, 왜 같은 조건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모두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신 두 가지 비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괴로움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는 것과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것,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수레가 길을 갈 때 바퀴는 끊임없이 땅을 짓누릅니다. 쉬지 않고 피할 수 없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바퀴 자국이 남고 그 무게로 인해 땅이 단단하게 다져집니다. 비가 와도 그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깊어집니다. 삿된 마음에서 나오는 괴로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한번 부정적인 마음의 패턴이 시작되면 그것은 마치 무거운 수레바퀴처럼 우리 삶을 짓누르며 계속 굴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무거운 짐이 따라다닙니다. 불평, 원망, 질투, 분노, 이런 감정들은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부정적 마음이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지나간 길에 깊은 바퀴 자국이 남듯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도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와 습관을 남깁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같은 패턴으로 반응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그 패턴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합시다. 삿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즉시 방어적이 되고 화를 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불공평해라는 생각들이 수레바퀴처럼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은 하루 종일, 때로는 며칠씩 지속되며 다른 모든 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 가서는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친구들과 만나서는 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며 잠들기 전까지도 그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마음 전체를 짓누르며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수레바퀴의 무게는 실제로는 그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 즉 삿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같은 비판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깃털처럼 가벼울 수도 있고 바위처럼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삿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그 뿌리입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고 성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왜곡해서 보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자신의 욕망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기대와 달라서 화를 내거나 자신의 편견에 맞춰서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힘이 바로 괴로움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왜곡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사람들은 같은 상황이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식 사고, 과도한 일반화, 마음의 독심술, 미래 예측, 감정적 추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고 패턴들이 현실을 왜곡시키고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 그림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떠 있고 나무나 건물 같은 물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깁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선명해지고 물체가 클수록 그림자도 커집니다. 하지만 그림자 자체는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운 날에는 시원한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같은 상황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사의 비판을 들었을 때 먼저 한번 깊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이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 비판이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화나 상처 대신 감사함이 생기고 그 감사함은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따라옵니다.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친구들과의 대화도 건설적이 되며 잠들기 전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삿된 마음과 정반대로
무탐, 무진, 무치의 마음입니다. 탐욕이 없어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성냄이 없어서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대할 줄 아는 마음, 어리석음이 없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외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으며 평범한 일상에서도 깊은 만족과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라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는 중성적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상태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뇌과학도 이 고대의 지혜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같은 자극이라도 뇌의 상태, 즉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어 합리적 판단과 창의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마음 상태에서는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이 일어나고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자동으로 모방하게 만듭니다. 화난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평온한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삿된 마음이 주변의 괴로움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순수한 마음이 주변의 행복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이유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삿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삿된 마음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듯이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갈증을 느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좋은 집에 살아도 더 큰 집을 원하며 높은 지위에 올라도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다리를 오르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둘째, 비교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만족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비교, 욕망을 더욱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남들의 성공 소식을 듣고 자신은 뒤처진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 삶의 일부일 뿐이고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고민과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과거와 미래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원망, 미래의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늘 다른 시간,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일들을 계속 후회하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자책합니다. 또는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원망과 분노를 키웁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온갖 걱정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넷째, 남을 탓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부모 탓, 사회 탓,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는 피해자라고 여깁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며 운명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정적 감정만 키울 뿐입니다. 다섯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이 좌우되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화가 나면 함부로 말하고 슬프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며 두려우면 피하기만 합니다.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해서 자주 후회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모든 일이 귀찮아지고 누군가와 다툰 후에는 며칠씩 그 감정에 사로잡혀 지냅니다.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삶은 마치 배에 키를 놓고 풍랑에 맡긴 것과 같습니다. 여섯째, 외부 인정에 의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자신감을 갖고 비판이나 무시를 당하면 깊이 상처받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회의에서 발언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먼저 고려하고 SNS에 글을 올릴 때도 좋아요. 술을 의식하며 옷을 입을 때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부족해서 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반면 순수한 마음이 특징은 어떨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숨을 쉴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집에서 만든 간단한 식사에 감사하고 큰 집에 살지 않아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만족하며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기쁨을 느낍니다. 둘째,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과 오늘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비웃기보다는 위로해줍니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알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기보다는 도울 방법을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향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셋째, 현재에 충실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 대해 필요한 교훈만 얻고 더 이상 자책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계획만 세우고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머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합니다. 넷째, 책임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강한 내적 힘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도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를 먼저 생각하고 실수를 했을 때도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를 고민합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화가 나도 한 번 숨을 고르고 생각한 다음 행동하며 슬퍼도 그 슬픔을 온전히 느끼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은 아침에도 해야 할 일은 차분히 해내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내면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감을 잃지 않습니다. 남의 칭찬에 우쭐하지도 않고 남의 비판에 위축되지도 않으며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하면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삿된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떤 감정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음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순간에 화가 났는지, 언제 기뻤는지, 무엇을 걱정했는지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일기를 쓸 때는 단순히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었는지도
함께 적어보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 패턴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패턴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특정한 생각과 감정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 반응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했을 때 즉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바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것을 인식하고 잠깐 이건 내가 만들어낸 해석일 수도 있어.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혹시 저분이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자동적으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세 가지 감사할 일을 떠올려 보고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큰 것들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 가족, 집, 일 등 하지만 점차 작은 것들에도 눈을 돌려보면 좋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길에서 본 예쁜 꽃, 동료의 작은 친절, 버스가 적절한 시간에 온 것 등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감사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면서 그때의 기분도 함께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 우산을 챙겨서 다행이었다. 미리 준비한 내가 기특했고 비 내리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명상이나 마음 챙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마음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명상을 할 때는 특별한 자세나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걱정거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면 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는 것입니다. 마음도 전염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자신도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란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책이나 강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라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로는 독서를 통해 마음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지혜가 담긴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고전, 현대의 심리학 서적,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구들을 노트에 적어두고 틈틈이 읽어보며 마음에 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이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7번째로는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주거나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도 모두 소중한 실천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기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8번째로는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입니다. 산과 바다, 강과 들판, 나무와 꽃들은 우리에게 말없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꼭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분에 꽃을 기르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고 그 평화로움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9번째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로는 호흡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됩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슬플 때마다 의식적으로 호흡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집어넣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런 호흡을 몇 번만 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점차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낼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인식하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거나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점차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예전보다 훨씬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문제가 생겨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며 인간관계에서도 더 큰 여유와 이해심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행복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부 조건이 좋을 때만 잠깐 느꼈던 행복이 이제는 특별한 조건 없이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그림자가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듯이 행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적 동요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진정시키고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도 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며 면역력도 향상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몸이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외부 조건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고 행동이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힘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마음이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뿌리에서는 조용히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듯이 마음의 변화도 어느 순간 확연히 느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변화는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가족이 편안해지고 가족이 편안해지면 이웃들도 영향을 받으며 이웃들이 변하면 지역사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면 결국 사회 전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평화로워져야 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부터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환경 파괴, 전쟁, 기아, 불평등, 정신적 질병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희망을 줍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마음이 바뀌면 적어도 내 주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더 넓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을 크게 바꾼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간디는 내면의 평화를 찾은 후에 비폭력으로 인도를 독립시켰고, 마틴 루터 킹은 사랑의 마음으로 인종차별에 맞섰으며, 넬슨 만델라는 용서의 마음으로 남아프리카의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외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의 근본이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를 마감하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미소를 지어준 것, 고맙다고 말한 것, 문을 잡아준 것, 격려의 말을 건넨 것 등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행동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격려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선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서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반성을 통해 점차 실수를 줄이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까입니다. 감사한 마음인지, 배우려는 마음인지, 도움이 되려는 마음인지, 평온한 마음인지를 정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적인 마음 설정이 다음 날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점차 정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 첫 구절에서 전해주신 이 놀라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괴로움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행복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삶으로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삿된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면 함께 할 동반자들을 찾으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나아가면 더 쉽고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그러우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라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매 순간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관세음보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지키고 복이 머무는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